문제인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첫 번째 나온 건 수열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이름을 달자고 해서 이름을 단 건데 이 내용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개의 수열이 합쳐져 있을 때 이제 관계를 살피라는 건데 우리 아까 문제 푼 게 중 말도 안 나오냐 이렇게 문제를 푼 것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3번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A 수열의 공차는 D1이고 B 수열의 공차가 D2래.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더하면 공차는 D1 더하기 D2가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A 수열의 공차가 D야. 그럼 3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3D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각각의 숫자를 3배씩 하면 공차도 3배가 되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고 뭐 설명을 마저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래? A라는 수열의 공차가 D래. 그러면 한 칸 넘어갈 때마다 D씩 더한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수열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조금 헷갈리려나? 진짜 녹화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A라는 수열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걸 AN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N에다 1, 2, 3, 4 넣은 건데 저 위에 써있던 AEN 빼기 1 있죠. 이렇게 생긴 수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잖아요. A1이 첫 번째 항이에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거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야. 이 수열에서는. 이 수열한테는 요 녀석이 두 번째 항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항은 얘겠지. 네 번째 항은 얘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원래 수열 입장에서 보면 일곱 번째 항인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얘는 뭐 할 거라고? 홀수 번째 애들만 건져 올려서 새로운 수열이라고 정의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n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든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더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겠죠. 얘는 뭐 하는 거야? n에다 1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생긴 수열 자체는 이게 초항이고요.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소리예요. 숫자를 실제로 넣어보면 이런 건데 뭐 할까요? 뭐 얘 1, 3, 5 아니, 너무 뻔한 숫자라서 재미없나? 아니요, 재밌어요. 얘 2, 얘 5, 얘 8, 11, 14, 17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까요?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누구라고? 2예요. 두 번째 항이 누구예요? 8이에요. 세 번째 항은 얼마야? 14예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번째 항은 20?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항이 5, 두 번째 항은 11, 그 다음 17, 그 다음 23,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에서 홀수 번째 거만 건져 올려서 따로 정의를 한 거, 짝수 번째 거만 건져서 따로 정의를 한 거, 이걸 수열을 변형했다고 이야기한 거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A3n이야. 무슨 수열이다? 원래 수열이 이거였다고요? A3n이래. 무슨 수열이겠어요? R이 똑같이 등차 수열이겠지. 왜 R이 나와? D가 나와야지. D가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고 이건 뭐 하겠다고?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 애들만 건져 올려서 다시 수열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초항이 얼마인? 8인. 공비가 얼마인? 9인. 원래는 공차가 3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공차가 3배 되겠죠. 한 번에 3개씩 뛰어 넘어갈 거니까 공차가 9인 등차 수열이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게 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변형했다는 것 자체는 고작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그래서 요 녀석 일반항을 찾아보잖아요.
AN이라는 녀석.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N 앞에 3이 온다고요. 공차가 3이니까. 그럼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원래 AN이라고 생긴 녀석이 요건데 찾고 있는 게 뭐래? AEN-1이래. N이 있어야 할 자리에 EN-1이 들어갔다 그 얘기거든. 그럼 여기 N이 있어야 할 자리에 EN-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정리 좀 해볼까요? 6n-4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2에서 4 뺄 거니까 8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8에 4 뺄 거니까 14 나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알아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도 될 거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죠. A, 2n은 뭐야? n 들어갈 자리에 2n 들어간 거니까 n 들어갈 자리에 2n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6n 빼기 3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6n 마이너스 1. 그쵸?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요거 나온다. 그지? 그래서 막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 녀석이고요. 홀수 번째 거만 건져 올렸더니 등차 수열이야. 맞죠? 등차 수열이에요. 짝수 번째 거만 건져 올려도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어떤 수열이 있대? 홀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고 짝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야? 네. 는 아니야. 왜요? 모르지. 왜요? 결정하지 않을 수 있어. 뭐 등차 수열 아무거나 얘기해봐. 1, 1, 3, 3, 5, 5, 7, 7, 9. 하나 더 얘기해봐. 2, 뻔하잖아요. 그 다음. 4, 4 말고. 12. 뭐 2, 12, 22, 32, 42. 짝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고 홀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 아니라고. 오. 전체가 등차면 짝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 홀수 번째 거만 봐도 등차. 근데 어떤 수열에 짝수 번째 거만 보니까 등차고 홀수 번째 거만 보면 등차래. 그렇다고 해서 걔는 등차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짝수 번째 거만 봤을 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홀수 번째 거만 봤더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 수열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구나. 맞아 틀려? 틀려요. 다시 틀려요. 아, 맞네. 3, 5 그러니까 2면 4. 다시 홀수 번째 거만 보니까 공차가 2인 등차야. 듣고 싶냐? 짝수 번째 거 보니까 짝수 번째 거만 보니까 또 공차가 2인 등차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공차가 1인 등차다.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맞지 않아요? 틀리다. 아니 틀리니까 모르고 싶겠지. 야, 초항을 모르잖아. 4, 초항이 틀리다. 틀리다. 쌤 근데 저거 둘 다 홀수인데요. 등차 아니라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 거만 보면 공차가 2인 등차고 짝수 번째 거만 봐도 공차가 2인 등차지만 전체 그 소리예요?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8 더했다 6 빼고 8 더했다 6 빼고 8 더했다 6 빼고 하고 있으니까 등차 안 된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공차가 3인 녀석이었기 때문에 홀수 번째 것만 보던가 짝수 번째 것만 보면 공차가 2배로 늘어요. 6으로. 원래 공차가 3이었으면 2칸씩 넘어가니까 공차가 2배씩 돼. 그런데 2칸씩 뛰어 넘어가는 게 공차가 뭐 2라고 해서 한 칸의 공차가 1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거꾸로는 갈 수 없다고. 오케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책은 어디 갔어? 여기구나. 그리고 뭐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다음 게 뭐예요? 요 내용 바로 밑에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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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번. 이거는
제가 등차 수열을 합할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까먹었겠지만 저 다 기억해요. 싹 다 까먹었겠지만 싹 다 기억. 제발 집 앞 스타쉽아 좀 저 기억. 더라고 찍어 놓은 거예요. 저 기억해요. 저 기억해요. 그런 놈이요. 지수함수 그 모형을 까먹었어. 아니 그건 원래 못 그렸어. 어?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나 상관없어. 나도 1번 틀렸어. 자, 이거 준수죠. SN이 요 따위로 생겼대.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아니다? 합인데 첫 번째 항만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뭘 치야. 첫 번째 항은 삐꾸 났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게 맞지만 첫 번째 항은 등차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항부터 고려해보자고. 공차가 얼마야? 2요. 4요. 아니 질문은 하나 했는데 답이 두 개 나오면 4요. 4요. 왜 4인데? 2분의 D가 맨 앞에 있어서.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그랬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저 하자면 기억해요. 등차 수열의 1번항은 a 더하기 n-1의 d고요. a랑 d는 숫자라고 그랬어. n이 변수야. 그래서 n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n 앞에 개수가 공차인 1차 함수. 뒤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어쩌고 저쩌고로 표시했어요. 네. SN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지만 이 L이라는 거, 마지막 항이라는 거 자체가 n번째 항이기 때문에 n번째 항에 n을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면 일반항을 넣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A랑 D는 어차피 숫자이기 때문에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n에 관한 2차 함수 n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그랬다고. 항상 네. n제곱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합이었구나. 만약에 1이 없다면 1이 없다면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이거 보자마자 빨리 찾자고 한 얘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SN에서 SN-1에서 찾으면 돼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네. 더하기 1 때문에 초항은 삐꾸 났어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네. 공차가 얼마인? 4요. 4인. 네. n제곱 앞에 2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뭐 물어봤다고? 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공차 물어봤다고. 이건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짝수 번째 항만 건져 올려서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이야기야. A2를 첫 번째 항으로, A4를 두 번째 항으로, A6을 세 번째 항으로 하는 새로운 수열을 나타내 보았더니 이것도 역시나 등차 수열이 되더라. 네. 공차가 얼마인? 8. 8인 녀석이 되더라. 네. 첫 번째 항은 삐꾸 났으니까 버릴 거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어차피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새로운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알아서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4씩 넘어간다며. 그러니까 8씩 넘어가는 녀석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도 제대로 풀자면 이거였다고요.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오늘 왜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래? 오늘 정말 부러졌어. 이렇게 부러뜨리셨어요? 지금 세 개째인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2n-1 쓰다 말았네? 제곱 빼기 n-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전개해보면 2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빼보면 an이라는 건 4n 더하기 빼기 n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 그리고 a1은 1이 아니라 2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따로 생겼는데 두 번째 항부터 볼 거니까 요거 쳐다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2n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공차가 8인 등차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78번은
A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 그랬거든요. 그런데 TN을 뭐라고 했냐면 역수치에서 다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 수열은 무슨 수열인 거야?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 지금 누구랑 수업하고 있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누구랑 수업하고 있냐고. 한 번만 더. 근데 왜 나만 말하니? A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네.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N분의 1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얘도 등비 수열이에요. 네. 초항이 얼마? A1분의 1. A1분의 1.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 어떻게 알지? 이 갑자기? 아니. 이거부터 A라는 수열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 AN분의 1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네. 그럼 초항이 누구라고? A분의 1이라고. 공비가 얼마라고? R분의 1이라고. 네. 왜요? A1이 A2가 될 때 R을 하나 곱하는 거잖아. 그럼 A1분의 1이 A2분의 1이 되려면 R분의 1을 하나 곱하면 되는 거잖아.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AR 제곱 등비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이걸로 바뀌었고 두 번째 항은 이걸로 바뀌었고 세 번째 항은 이걸로 바뀌었다고. R분의 1씩 곱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역수치에도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거 지금 뭐야? TN이라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했다. 그 얘기인 거지. 초항이 얼마라고요? A1분의 1. 공비가 얼마라고? R분의 1. 개수는 N개. n개. 그거 가지고 TN이라는 녀석 나타내 보면 되고요. 지금 세 번째 항까지 합이 4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래. 그럼 사실은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부분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합,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일곱 번째에서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다음은 원리합계. 정석의 원리할 게 있어요. 네. 부식이야. 끝 아니야. 아 원리학교 너무 싫어. 그지 같아. 아니 계산이 너무 크지 않아? 이거 또 했었는데 언제지? 앞에 했었는데. 뭐 민터에서 한 거 아니야? 아니요 비슷한 거 여기 앞에 있지 않아요? 원리학교 비슷한 거. 그런가? 은행 지수함수 그건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원리합계를 짧게 설명하자면 저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그래서 원리합계예요. 네. 즉 내 통장에 원금은 내가 넣은 돈이고 이자는 은행이 넣어준 돈이고 합쳐서 얼마 찍혀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금이야 어차피 내가 넣는 거니까 내가 알잖아요. 이자가 얼마 붙었는지만 잘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그 이자가 붙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리법, 하나는 복리법. 뭐 단식 복식할 때 그 단복이에요. 근데 단리법이라는 건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약간 이런 뜻이고 복리법은 겹쳐서 붙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 번 붙는다 그런 소리인데 한 번 붙는다 여러 번 붙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뭐 숫자로 예를 드는 게 조금 편할 테니까 100만 원을 내가 넣을 거고요. 이게 원금이야. 이율을 뭐 1%라고 합시다. 월이율은 너무 사기지. 월요일로 해서 너무 그래 뭐 기분이라도 좋자. 월이율 1%예요. 행복하다. IMF 전엔 이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100만 원 원금을 넣으면 1월 초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 이율이 1%라는 건 한 달 지나면 1%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2월 초가 되면 내 통장에 얼마 찍혀 있게? 101만 원. 1만 원. 100만 원은 원래 원금이고 여기에 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죠. 이 만 원이란 이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00에다가 1%를 곱해서 생긴 이자가 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한 달 더 지날 거야. 3월 초가 되면 얼마 붙어 있을까요? 102만 102만 원. 왜요? 단리니까 100만 원에 100만 원은 당연히 그냥 있고요. 여기에 이자 만 원이 붙을 건데 요 만 원은 그냥 만 원으로 가만히 있어요. 은행이 아는 거지. 이건 내가 준 돈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자를 또 붙이면 넌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자인 이자가 안 붙어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단리라고 불러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한 겹짜리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N 개월 후 내 통장에 돈은 얼마 들어있게? 100 더하기 100만 원에다가 n만 원. 1 곱하기 n만 원 이렇게 들어있겠죠. 얘를 좀 더 예쁘게 쓰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100에다가 1 더하기 0.01 n 이렇게 써요. 예뻐요. 더 안 예뻐졌는데 예쁘지? 뒤져보니 요 좀 더 일반화해서 원금을 A1이라고 보고요. 이유를 R이라고 보면 A에다가 1 더하기 RN 이렇게 써요. 근데 0.01이 우리가 1만 원이라고 설정해줘서 0.01인가요?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0.01이라는 이율이 곱해지면 이자가 만 원이 붙는 거지. 이제 2만 원이라 하면 0.02예요? 이율이 2%면 이자가 2만 원인 거지. 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정해지지. 이자를 보고 이율을 찾으면 어떡해. 이율은 뭐고 이자는 뭐예요? 예? 아, 이율은 비율이고 이자는 그래서 아니 100만 원 넣으면 만 원이 붙고 200만 원 넣으면 2만 원 붙고 10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붙겠지. 네.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이율이 만 원이라고. 아, 이자가 만 원이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써놓고 나서 보면 A나 R은 문제에 나와 있겠지. 내가 얼마 넣을지 정하는 거고 이율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결국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등차 수열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그래서 단리법은 아주 간단한 곱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자라는 게 뭔지 배울 때 처음 나오는 거고요. 왜냐면 만 원씩 계속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복리로 가보면 복리법 똑같이 할 거야. 1월 초에 100만 원 넣을 거예요. 그럼 2월 초가 되면 얼마 생긴다? 100만 원에 1만 원. 만 원이 그대로 붙어서 101만 원이에요. 한 달 더 지날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만 원에 만 원이 붙고요. 요거 만 원에 100원이 또 붙어요. 헐. 이자라고 해서 따로 취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거기다 내가 다 붙여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자 나한테는 좋은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내가 이득이라는 건 은행은 손해 본다는 이야기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자에도 똑같은 이율만큼 돈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들어있기만 하면 그게 내가 넣은 돈인지 네가 넣은 돈인지 상관없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한꺼번에 줄게 이런 소리고. 그래서 이제는 원금이었던 돈과 이자였던 돈을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합치면 101만 원이고 그래서 이 돈에 해당하는 101만 원과 1.01원이라는 것이 이자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100이랑 1, 1이랑 0.01이라기보다 101이랑 1.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둘이 합쳐서 또 다시 100%랑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자로 붙겠죠. 그래서 얘는 N 개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거기에 1 더하기 0.01 얘를 n번 곱한 것과 같아져요. 1
1 더하기 0.01 원금이랑 이자 원래 있던 금액에 원금 그대로 가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자 그 둘을 합한 거와 같다고.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마다 돈이 1.01배씩 된다고요. 그죠? 얘도 일반화해서 보면 이거야. 그래서 A의 원금에다가 1 더하기 R 이자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써놓으니까 뭐야 이거? 등비 수열 되겠죠.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리합계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어렵대. 시작은 했지. 시작만 했는데 뭘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리로 제가 문제 나온 건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 이걸로만 푸는 건 본 적이 없고요. 보통 똑같이 조건 주고 야 단리법으로 10개월 뒤에 얼마인지 구해봐. 복리법으로 10개월 뒤에 얼마인지 구해봐.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냥 단리법으로만 구해보세요.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는 하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 보통 예금. 요거는 적금. 그래서 기간 될 때까지 못 빼는 거. 예금은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거죠. 넣고 빼는 게 자유로운 거고 복리법은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돈 못 찾는 거. 난 예금인가 보다. 네가 보통 카드 쓰는 게 예금이야.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주로 계산의 대상이 되고요. 요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것 중에서 즉 적금 중에서 내가 지금 적금 그랬니? 네.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것 중에 밴드 적금 있어요? 조금 있죠. 물적금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그건 우리 마누라가 알지. 그게 뭐야? 마누라가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 애 엄마요. 아니요. 우리 애 엄마가 마누라예요. 적금이라는 건 보통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네. 못 빼잖아. 계속 넣어야 돼. 계속 넣는 거. 저 알아요 그거. 적금도 종류가 두 개 있지 않아요? 매달 넣는 거랑 넣고 싶을 때마다 넣는 거. 근데 그건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넣고 싶을 때 네 맘대로 넣으세요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할 때 나오는 적금은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돈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매달 초에 10만 원씩 1년 동안 넣을 거야. 연말이 되면 120만 원. 얼마가 되겠을까? 뭐 이런 거지. 이거 플러스 알파. 아니 그냥 계산 좀 하지. 뭐 하라니까 해 그냥. 안 했어요. 어? 안 한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그 엄마 싫어하는. 저희 엄마 절대로 할거 안 해. 일시불로요. 맞아. 짧게 그 엄마 이거 진짜 싫어. 원리합계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날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돼요. 적금, 할부, 연금. 할부가 뭐야? 근데 적금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말한 것처럼 정해진 시기마다 꼬박꼬박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그냥 넣은 돈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하기 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얘도 숫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매월 초 1,000만 원. 1,000원? 1,000만 원. 10만 원씩 넣을 거고요. 월 이율은 1%라고 합시다. 1,000원? 그래서 올해 말에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올해가 몇 월이에요? 2월인데. 12월 말이지. 아이 1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매월 초니까 1월 초부터 돈을 넣는다고 치고 12월 말에 돈 찾는다고 할 거예요. 1월 초에 얼마 넣을 거라고? 10만 원 넣을 거라고요. 2월 초에도 10만 원. 10만 원 넣을 거고요. 3월 초에도 10만 원.
네.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은 언제 돈 넣겠어요? 12월 초에 돈 넣는 게 마지막이에요. 12월 초 10만 원. 그리고 이 돈 언제 찾을 거라고요? 1월 초. 12월 말. 12월 말에 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돈 총 몇 번 넣는 거니? 12번. 12번 넣잖아요. 매월 초에 넣을 거니까 저 12개의 입금을 다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통장 12개라고 보는 거야. 그럼 1월에 넣은 통장은 12월 말이 됐어. 이자 몇 번 붙었게? 11번. 아, 여러분. 11월까지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12월 이자는 안 줘요? 아니 12월에 돈 넣었는데 바로 넣자마자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 보통 많은 거죠. 자, 이거 이제 현실 세계에서 약간 벗어나서 산수를 위해서 좀 간단히 하는 거야. 월 초라는 건 12월 초는 12월 1일 0시 0분 0초. 11월 말이라는 건 11월 30, 30일 23시 59분 59초. 즉 11월 말과 12월 초는 1초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같은 거다. 은행 입장에선. 다른 거죠. 같은 거라고 치자고. 같은 거라고 치자고. 무슨 소리냐면 1월 초에 돈 넣잖아. 2월 초가 되면 한 달이 지났죠. 이제 들어올 거야. 1월 초에 돈 넣잖아. 1월 말이 됐잖아. 그래도 한 달 꽉 찼다고 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자가 나올 거라고요. 즉 1월 말과 2월 초는 같은 거예요. 아, 어려워. 그럼 이자 2번 줘요? 봐봐. 그래서 2번이지. 아닌가? 아이씨. 1월 초에서 4월 초야. 이자 몇 번이야? 3번. 왜? 1월 초에 넣었으니까 1월에 이자 붙지. 네. 2월에도 붙고 3월에도 붙어요. 4월에는 안 붙어요. 4월 초잖아. 네. 4월이 되자마자니까 돈 안 준다고. 4월 말이면 4번인가? 4월 말이면 4번이지. 붙지 않아요? 아니, 죽고 싶네. 12월 말까지 하면? 아니, 보통 그래서 1월 초, 4월 초면 3번 붙어요.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는 이걸 다 한갈까요? 은행에서 해줬겠지? 그럼 은행에서 해주지. 계산이 얼마나 똑똑한데. 2월 초야, 7월 말이야. 이자 몇 번 붙을게? 잘. 6번이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냥 8월 초로 생각하면 번. 되는 거 아니에요? 2월에 이자 붙어요. 초에 넣었으니까. 3, 4, 5, 6월도 붙고요. 7월도 이자 붙어요. 7월 말이잖아. 그러니까 6번이에요. 얘 이자 6번 붙어요. 25일에 월급이라고? 4월 말, 9월 초. 이자 몇 번 붙어요? 4월 말. 4, 4번. 네? 4월에 붙어, 안 네 붙어? 번 하잖아. 4월 말에 안 붙죠. 4월에 안 붙어요. 5월에 붙어. 5번. 6월에 붙어. 7월에 붙어. 8월에 붙어. 9월에 안 붙어. 4번. 못하겠어요, 쌤. 너무 주지 시간 요구하는 거 5월 말, 11월 말. 이자 몇 번 붙어요? 5월 말 끝나면 껴주세요. 6번? 7번. 7번. 찍지 마. 7번. 5월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6, 7, 8, 9, 10. 11월 붙어, 안 붙어? 붙어요. 6번이지. 11월 말이에요? 어. 12월 말이라. 이거 어째서 11월이야, 10일이지. 6번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이 있으면은 안 붙는 거. 그래서 기간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기간 계산이거든. 초나 말이면 그냥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초나 말이 섞여 있으면 어때? 바꾸면 된다니까? 7월 말은 누구랑 똑같아? 이거 8초랑 똑같아. 그럼 2초에서 8초야. 그게 6번이라고. 아니면 9월 초라는 걸 8말이라고 바꾸면 되지. 그럼 4말이고 8말이니까 4번 붙는다고요. 빼면 되잖아. 8말. 그죠?
그럼 자. 첫 번째 1월 초에 넣은 돈은 이자 몇 번부터요? 어디까지예요? 12월 여기지. 말까지? 기준 여기니까. 여기까지라니까 12월 말까지. 12번이요. 1월 초야. 12월 말이야. 10번, 10번. 초하고 말이야. 섞였잖아요. 그럼 이건 13월 초인 거지. 12번. 13월 초랑 1월 초니까 12번부터 해야지. 맞잖아요. 너 틀렸다고 안 했어. 아, 너 틀렸다 언제? 서로 화내고 있어. 근데 13월이란 건 없어요. 아니 근데 13월 못 따라 버려.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12번 붙는다고요. 그래서 100에다가 1.01에 이자 12번 이렇게 붙어요. 그럼 2월 초에 넣은 건 아까 몇번 붙는다 했죠? 2월 초야 12월 말이야. 계산하면 되지. 12월 초는 13월 초랑 같은 거니까 11번.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고요. 100 곱하기 1.01에 11번. 얘는 10번. 그럼 제일 마지막에 넣은 얘는 100에다가 이자 몇 번 붙어요? 한 번. 12월 꼬박꼬박 들어있었잖아요. 13월 초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뭐라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원리 합계다. 무슨 수열? 맞네. 무슨 수열? 근데 왜 100이에요? 그런데요. 아, 나 너무 똑똑해. 뻥튀기야. 야, 많다. 등비 수열이 아니라 소망. 희망장군.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야. 1부터 10일까지 더한 게 뭐지? 등비수열의 합이야. 뭐 필요해? R, A, N. 공비 필요하고.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오케이? Yes. 초항 얼마? 밑에서부터 합시다. 10 곱하기 1.01의 1승. 제일 밑에 게 초항이니까. 네. 공비는 1.01. 항의 개수는 12개. 12개.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1.01 마이너스 1분의 10 곱하기 1.01 1.01에 12개 빼기 1. 쉽네. 그냥 등비수열 합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맙게도 1.01의 12승은 근사값이 나올 거예요. 문제. 아. 예. 그럼 그냥 대충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불닭같은데. 뭐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 근데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뭐냐면 너무 짧아서 영상 안 찍을 거야. 매월 말에 쌤 혹시 네. 최근에 은행 갔다 오셨어요? 월이율 1%야. 똑같이 원리합계 찾을 거예요. 12월 말로. 얘랑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건 매월 초에 돈 넣은 거고 얘는 매월 말에 돈 넣은 거야. 네. 네. 상상을 해봐. 네. 상상을 해봐. 하고 있어요. 두번 빠지지 않아요? 연말이 됐어. 네. 흰색 원리합계가 크겠어? 노란색 원리합계가 크겠어? 흰색이요. 흰색이 더 클 거야. 네. 그지? 얼마나 클까? 별로 차이 안 하나 하루 한 달만큼. 아니 두 달만큼 크지 아닌가? 1월 말에 넣었어. 왜? 말은 1월 말고 이자 똑같잖아. 빼고 12월 말에 그 10월 말고 이자 빼야 되잖아. 한 달만큼. 쌤 약간 우리의 싸움을 즐기심. 근데 1월 말 첫 번째 돈 넣는 거 언제야? 1월 말이야. 매월 말이라고 쓴 거야. 매월 말에. 그러니까 1월 말에 10만 원 넣을 거고 2월 말에도 10만 원 넣을 거야. 해서 제일 마지막 돈 넣는 거 언제냐면 12월 말이야. 12월 말에 돈 넣을 거고 넣자마자 딱 끝나는 거야, 이건. 넣는 순간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몇 번 붙니? 11번. 11번 붙어요. 1월 말, 12월 말이니까 그냥 빼면 되잖아. 그래서 10만 원에 1.01에 11번이 붙어요. 얘는 10번 붙겠네.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는다? 3번. 빵번 붙죠. 빵번? 안 붙지. 그럼 왜 넣는 거야? 넣자마자 아니 넣어야 끝나니까. 오. 넣자마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야. 초항이 얼마? 10. 공비 얼마? 1.01. 개수 몇 개? 12개? 12개. 돈은 12번 넣었으니까. 초항이 10 곱하기 1.01의 0승. 공비는 똑같이 1.01. 항의 개수도 똑같이 12개. 그래서 합을 찾아보면 1.01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 1.01에 12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왜 12승이에요? 12번 넣었으니까. 그지? 그럼 쟤하고 얘하고 통째로 비교해보면 얼마큼 차이 난다고? 1.0. 요만큼 차이 난다고. 1.0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각각의 금액이 이자가 다 한 번씩 덜 붙어요. 그지? 그러니까 합계도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야. 1월 말은 2월 초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 얘는 1월 초에 첫 번째 돈 넣었는데 얘는 2월 초에 첫 번째 돈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돈 넣는 걸 기수불 그러고 이렇게 돈 넣는 걸 기말불 그러거든요. 근데 용어는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니까 굳이 모르셔도 되고 기간 계산만 잘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특별히 트릭이 없으면 차이 나는 건 뭐만 차이 나는 거라고? 초항만 차이 나는 거라고. 공비는 똑같잖아. 이율 쳐다보면 공비 나와요. 이율이 1%래 그럼 공비는 1.01이구나. 이율이 3%야 그럼 1.03인가 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돈 몇 번 넣는지 계산하면 되죠. 그게 항의 개수예요. 그럼 결국 등비수열의 합일 거기 때문에 공비랑 항의 개수는 나오는 거고 초항만 찾으면 돼. 그 초항은 실제로는 뭐냐면 마지막에 돈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돈 넣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매월 초에 돈 넣고 월 말에 돈을 찾으려면 마지막에 넣은 것도 이자가 한 번 붙는 거고요. 매월 말에 돈 넣을 건데 말에 찾을 거면 이자가 안 붙는 거고요. 초에 돈 넣을 건데 초에 돈 찾을 거야. 그럼 이자 안 붙는 거야. 오케이? 초에 돈 말에 돈 넣을 건데 초에 찾을 거 뭐야? 뭐 아무튼 헷갈려 씨.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돈 넣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귀찮으면 이 표 그리시면 돼요. 해설 다 이렇게 풀어요. 해설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원리합계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할부는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안 나와가지고요.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할부는 5시 40분. 비싼 거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할부 간지 안 나는 거죠. 그지? 일시불이 간지나지. 근데 무이자 할부라는 말 들어봤죠? 그건 광고로 들어봤잖아. 무이자 할부는 야 우리 3개월 무이자 할부 해줄게. 6개월 무이자 할부 해줄게. 이자 안 받고 그냥. 그 말은 무이자 할부가 나한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죠. 결제를 해야 되는 나한테는 무이자 할부가 좋다는 거야. 이자가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실제로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실제로 이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이자로 해줄게 라고 나한테 광고한다는 건 나한테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로 살 거야.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낼 거야. 네. 그런 게 무이자 할부예요. 네. 그죠? 네. 그럼 무이자 할부가 안 된다면 네. 나는 10만 원보다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더 내야 되죠. 더 내야 돼요. 일시불이 좋은 거네. 일시불이 근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부담 큰 거는 할부가. 연출 사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안에 자동차로 그런 어떻게 사? 근데 일시불로 사면 되지. 경제적으로 공짜발로. 경제적으로 봤을 땐 무이자라는 것이 나한테 꽤 도움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돈의 가치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돼 있잖아. 100만 원짜리 샀어. 내가 오늘 낸 10만 원과 10개월 뒤에 낸 10만 원은 가치가 약간 다르다고요. 디플레이션 오면 어떡해요? 우리 뭐지 사회가 존나 실무적으로 들어가. 나 진짜 녹화 끌 뻔했네. 왜 가치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냐면 봐. 할부 금액을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서희랑 거래를 틀 거야.
내가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 얘가 나한테 100만 원짜리 사갈 거야. 근데 지금 다 돈이 없대. 10개월 할부 끊었어. 끊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10만 원씩 나한테 매달 갚으면 내가 호구야, 얘가 호구야? 내가 호구지. 내가 호구야. 그럼 내가 얼마 정도 받으면 호구가 안 되는 걸까? 10만 1,000원 정도? 10만 1,000원 정도? 10만 1,000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야? 그냥 1,000원 정도는 손해봐도 안 아까울 것 같아서, 그지? 10만 5천원이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얘를 줬다가 10번에 걸쳐서 갚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한테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적금을 부을 거야. 이렇게. 아 이자만 그거 주면 되겠네. 적금을 부어. 그래서 10개월 뒤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거래를 텄으면 마지막으로 내가 돈을 딱 받을 때 그 10개월 뒤에 원리 합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내가 얘랑 거래 안 하고 이 100만 원 그냥 은행에 가만히 짱 박아두고 10개월 동안 놔두는 거야. 그 두 개의 금액이 같아지면 돼요. 그게 전세 아니에요? 예? 갑자기 거기서 나와. 전세는 뭐야? 전세는 집이고. 그러니까 전세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뭔 생각? 뭐 얼마 전에 부동산 갔다 왔니?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손해 안 보려면, 내가 호구 안 잡히려면 얘랑 할부 거래를 한 거와 하지 않은 것이 저 뒤에 가서 같은 가치를 가지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조금 더 줄 텐데 그 10만 원보다 조금 더라는 금액을 받자마자 적금을 꼬박꼬박 넣어서 거래 마지막 날의 원리 합계랑 내가 얘랑 거래 안 트고 내가 너 빌려줄 돈 그냥 은행에 짱 박아 놓을래. 그리고 은행에 딱 박아놓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같은 시기에 요 금액이랑 원리 합계랑 둘이 같으면 이해가 안 돼.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원리 합계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할부금 주는 거 내가 따박따박 적금 넣었을 때 원리 합계랑 아 이게 원리 합계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니까 원리 합계라니까. 지금 뭐 들은 거야, 대? 원금은 10만 원씩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은 거잖아. 그거 다 더한다고.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돈 전체. 그러니까 호구 안 잡히려면 그냥 그 이자까지 더 합쳐서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돈만큼 조금씩 더 줘야겠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네 이미 그 금액을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 어느 정도냐면 네가 나한테 주는 돈을 따박따박 적금 넣어서 요때 합계, 원리 합계랑 너랑 거래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쭉 땡겨 왔을 때 원리 합계랑 둘이 같으면 된다고. 그 정도 금액이면 서로 손해 보는 게 아니다. 내가 얘랑 거래를 했을 때의 결과나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결과나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통장을 두 개라고 보는 거야. 통장을 두 개라고 보고 얘랑 거래하고 나서 받은 돈 꼬박꼬박 적금 넣었을 때 합계. 거래 안 하고 그냥 이 원금 그 자체를 쭉 가지고 갔을 때 합계. 여기도 그냥 가만 넣어두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같으면 손해 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씩 넣었을 때 그 10만 원의 이자랑 10만 원의 이자랑 더한 거랑 100만 원의 이자랑 똑같은 10만 원의 이자? 너는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10만 1,000원씩 줬어. 네가 나한테 10만 1,000원씩 10달 갚을 거야. 그럼 난 10만 1,000원씩 적금을 꼬박꼬박 넣겠지? 너한테 받은 거 그대로 적금을 넣을 거라고. 10만 1,000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합계가 있겠지. 뭐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있을 이자까지 거라고. 붙는 이자도 붙죠 당연히. 적금 붙는 거니까. 그 금액이랑 100만 원을 가만히 여기다 10달 동안 넣어놨을 때 금액이랑 둘이 같으면 된다고. 그럼 실제로 10만 1,000원씩을 나한테 줬을 때 내가 아마 득을 보겠죠. 생각보다 1,000원은 큰 돈이야 얘들아. 왜요? 전 1원밖에 안 붙던데요, 쌤? 통장에? 그러니까 1,000원은 큰 돈이라고. 1원이 큰 거예요? 1,000원이라니까 왜 그런 일을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전 이자가 1원밖에 안 붙던데요? 돈을 좀 많이 넣으면 많이 붙겠지. 저 많이 넣었는데? 한 200 넣어놨어 통장에. 글쎄요. 3원밖에 안 붙던데? 은행마다 다르니까요. 저 신한은행이었어요. 어디가 이자가 될까요? 그 은행 가서 상담 왜 지나는 거야? 재테크는 은행 가서 하시고요. 쌤이 좀 잘하시는 거. 어쨌든 그래서 할부라는 건 요 적금이랑 그냥 가만히 넣어놓는 적립이랑 둘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체가 좀 달라져요. 적금이라는 건 내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10만 원이라고,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합계가 얼마니 얘를 물어보는 게 보통 적금 문제라면 할부 문제는
내가 100만 원짜리를 할부 끊을 거야. 한 달에 얼마 내면 되니?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지수의 위치가 약간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되죠? 식은 거의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부 문제는 잘 없으니까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딱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요. 연금은 할부랑 완전 똑같은 건데 뭐만 다르냐면 주체만 다른 거야. 연금은 월급인가? 연금은 돈을 받는 거잖아. 꼬박꼬박. 내가 얘랑 할부 텄다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10만 원씩 땡겨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나한테 할부로 돈을 갚는 거야. 근데 나는 얘한테 10만 원씩 연금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위치만 달라진 거야. 네. 근데 보통 연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연금 보험에 가입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거야. 얼마 받을 수 있니?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10만 원씩 할부금으로 땡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얘한테 얼마짜리까지 줄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돈을 줘요? 뭐가? 예를 들면 봐봐. 10만 원씩 10번 받을 연금에 가입해 있어. 내가 요 날부터 10만 원씩 받을 건데 요때 한꺼번에 다 땡겨 받을 거야. 그럼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100만 원보다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받- 적게 받아요. 얼마큼 적게 받아요? 이자 붙은 거. 이자만큼. 내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가만히 짱 박아 놓은 게 따박따박 연금 받아서 저장한 거보다 더 커지면 연금 주는 애가 나한테 호구 잡힌 거지. 나는 땡큐고. 연금을 근데 주면요 나중에 다시 갚아요? 아니죠. 연금은 갚지 않죠. 미리 내는 거지. 아 미리 내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이게 쌤도 연금 내시잖아요. 국민연금. 약간 관리해주는 느낌인가? 국민연금에 내잖아요.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 관리. 받는 거라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연금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원래 월급을 받으면 얘야 하면은 내 월급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가져가요. 세금 아니에요? 그 세금 중에 세금도 있고 연금도 있어. 보험료도 있고 다 이렇게 나가잖아. 나가면 요만큼 남잖아.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맞아요. 세금 몇 천만 원대. 그래서 과외쌤들이 좋은 거래요. 맞아, 세금 안 되잖아 말씀드려. 세금 안 돼. 우리 녹화 중이야 얘들아. 어쨌든 그래서 원리합계는 그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뒤에 나온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도형 얘기 나오는데 이 도형은 우리 아까 문제 하나 풀었거든요. 9등분해서 가운데 드러내는 거. 9분의 8. 넓이가 계속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그 얘기 했던 문제들이 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도형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봐. 도형